안녕하십니까. 선암여행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중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치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요.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적응해야 될 어떤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을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체 반응으로 자율신경계 중에서 특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몸이 그 스트레스를 향해서 모두 다 움직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이 적응의 관점에서 볼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평가하고 대처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신경세포 내 단백질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같은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결국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의 연구팀이 쥐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줘봤어요. 그리고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단백질이 변하면서 알츠하이머처럼 비슷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과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덩어리로 뭉치고 신경세포가 썩어버렸어요. 교사했죠. 이 학습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하고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 전두엽에 있는 신경세포 손상이 심했고 이런 것들은 바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떨어뜨리는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렇게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 세포가 괴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원인 중에 10%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90%는 잘 안 알려 있지만 아마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면 신체가 긴장을 유지하는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 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그러니까 가해지면서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항할 준비를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투입되는 것과 똑같죠.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콩팥 옆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입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죠.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야지 혈압도 올라가고 뇌신경이 긴장하면서 신체가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근데 아드레날린이 위기 상에 잠깐 분비가 되는 건 좋은데 계속 평화로운데도 계속 싸우고 있는 태세를 하고 총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에는 필요하지만 계속 분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두 번째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티솔인데 이 코티솔은 포도당 농도를 충분히 높여주고 그래서 급한 상황일 때 에너지를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이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스트레스가 이제 그냥 있을 때 잠깐 코티솔이 나오고 잠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생겨요. 계속 직장 상사가 괴롭히거나 계속 하기 싫은 공부를 하거나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적당하게 풀어서 코티솔의 작용을 차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그럼 운동을 하거나 미술 작품이나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놀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없애야겠죠.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오면 우울증, 어떤 정신병, 치매나 조현병, 어떤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기능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치료와 방법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지과학 전공인 유성훈 교수팀이 만성 스트레스를 줬더니 뇌질환이 생기는데 이게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해마의 신경줄기 세포가 사멸되는데 이걸 이제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하는데 이 오토파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조직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악조건에서 스스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세포를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건데 이 스트레스가 있었더니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자기의 세포를 먹어서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스트레스와 치매에 관계돼서 연구한 팀을 봤더니 2010년도 3월 달에 연구팀이 생쥐를 모델로 해서 스트레스하고 알츠하이머, 파킨슨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있는 아밀로이드 플라그나 똑같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를 생쥐에게 이제 주사를 했어요. 이거 주사하면서 이제 관찰했더니 생쥐에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생쥐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코티코스테론 양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였어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원숭이들을 비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제 걔한테는 그 공간에 모아있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줬더니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증가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이제 분비가 되는데 주로 사람이나 영장류에 때는 코티솔이 분비가 되고 이런 설치류 같은 데는 코티코스테로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신경세포의 시냅스 수를 줄이는 거예요. 시냅스는 뇌세포하고 뇌세포를 연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지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줬더니 시냅스 수나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인지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나 정상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그 랜드마크 같은 것거든요. 스트레스를 줬더니 이 두 가지가 다 변화가 생겼어요. 작은 우리의 원숭이들을 여러 마리 넣었더니 원숭이들이 높은 밀도의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냅스가 적어지고 이거 알츠하이머하고 똑같은 병리 현상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겼더니 알츠하이머 치매가 똑같은 뇌 변화가 생기더라. 이렇게 했죠. 근데 똑같이 그 정상 그룹하고 비정상 그룹하고 했던 이 차이가 있었고 또 그 스트레스 준 그룹 차이에서도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라그 양의 차이를 보였는데 그 양의 차이는 개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다 같이 똑같이 생기진 않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누구든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권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약간 바꾼 것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일단은 걱정거리를 노트에 적어보고요. 좋아하는 과일을 먹습니다. 특히 시트러스 향, 레몬이나 이런 오렌지 이런 향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거나 빗소리를 듣거나 공원에 가서 초록색을 본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자신의 호흡, 숨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거나 짧은 시간이라도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혹은 일하는 곳에서 잠시 데려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로마 향 중에 라벤더 향은 스트레스를 좀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크게 웃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포옹을 하거나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교회나 성당이나 절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손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나 뜨개질하기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본인이 옛날에 살았던 곳에 한번 찾아가보거나 쓸데없는 이메일은 수신겁을 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스킨십이나 키스를 하거나 엄마하고 통화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초콜릿은 3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맛이 들어있다 그래요. 직장 동료하고 같이 간식을 사주면서 같이 먹거나 당신에게 실수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감사한 일을 찾고 감사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힘이 생긴다 그래요. 성질을 내고 화난 후에 얼마나 후회스러운지를 생각하거나 마음을 비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나는 전쟁도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움과 감사를 실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잠시 중단하거나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을 시켜서 먹거나 오렌지 주스나 커피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거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산에 등산을 가거나 스트레스가 적은 일이나 취미를 찾아보거나 평소에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걷거나 자전거로 출근을 하거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오트밀을 먹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침을 맞거나 마사지를 받습니다. 다른 이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사무실과 집에서 식물을 키웁니다. 필요하면 마음껏 소리내옵니다. 다크 초콜릿을 먹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분노를 해소하는 요가를 따라서 합니다. 필요한 경우 no,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슴을 느낍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방문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엄마나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반신욕이나 냉온욕을 합니다. 소나무 숲을 걷습니다. 차의 좋은 향에 방향제를 사아 놓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면 위에 떠 있어 봅니다. 숙면을 취합니다. 책상이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청소나 설거지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누구와 같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영안실에 가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강이나 바다에 갑니다. 여기서 무엇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거리를 둡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녹차나 달달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휴가를 내서 보러 갑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해 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원인을 종이에 적고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훈련을 합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충동 구매합니다.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숨을 깊게 내쉽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웃기는 표정을 짓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합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합니다. 사진관에 가서 독사진을 찍습니다. 종이에 솔직한 심정을 적고 구겨서 버립니다. 꽃집에 가서 꽃을 삽니다. 옛날 사진첩을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정리해보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피합니다. 나가서 무조건 달립니다. 색칠을 합니다. 아이나 치매 어르신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웁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연달아 하루 종일 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상상을 합니다. 1부터 100을 세거나 다시 거꾸로 세거나 이렇게 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오랫동안 산책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시장 구경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전문 상담가를 만납니다. 참고로 제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봤더니 저는 잠을 주로 자고요. 환자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일단 달달한 커피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있거나 그럴 때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음악. 드라마를 연달아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보기도 하고, 외로운 날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직장 동료하고 간식을 사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엄마를 보러 요양원에 갑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페이스북으로 얼굴을 보면서 수다를 떱니다. 이 스트레스 쭉 목록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언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바시나 좋아하는 무슨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우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놓아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우고, 그 다음에 이 순간에 감사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풀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